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뭔가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쇼핑몰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쇼핑몰 보게 되면 어떤 상품 이미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서 그 중간에 뭐 텍스트가 박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흉내를 낼 줄 알면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자, 일단 확대되는 건 먼저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다가 필름을 까는 그런 식의 연습을 먼저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코드펜 하나 열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가져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똑같이 그냥 나이키에서 아무런 이미지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우먼 들어가 볼까요? 우먼. 그 다음에 똑같은 그냥 신발 해볼게요. 신발. 자, 그러면 우먼 신발의 종류가 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어두운 화면을 이제 바깥쪽에다 깔 거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요런 디자인. 그래요. 겨울이니까.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div 하나만 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탭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미지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div 이미지를 좀 줄여주는데, 저는 div 자체를 조금 줄여볼게요. div 자체를 너비를 한 400셀이라고 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iv를 줄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가 맞춰져야 되니까 div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너비를 10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뭐 할 거냐면 인라인 블록 줄 거예요. 자,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안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레드를 칠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백이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뭐 이 빨간색은 어쨌든 div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div한테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애매한 여백,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여백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얘한테 너비 100%랑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이죠? 깔끔하게 여백이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부모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칠해 봤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간단하게 제가 이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녀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도 그냥 줄게요. 커서 포인터 마우스를 올렸을 때 클릭하는 요소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필름이라는 걸 깔 건데, 그럼 필름을 어떻게 까냐. 자, div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애프터라고 쓰겠습니다. 애프터가 이제 필름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컨텐츠 한 다음에 1이라고 적어주면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1 보이죠? 1. 자, 1이 보여지는데, 자, 저는 얘한테 뭐 할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겁니다. 여러분 POA 탭하면 알아서 포지션 앱솔루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탑을 0 주게 되면 얘가 위로 붙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위로 숫자 1이 이렇게 붙어요. 자, 당연히 왼쪽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0 주면 어떻게 왼쪽에 딱 달라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이트 0 주고 바텀도 마찬가지로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녀석을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화면을 꽉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얘를 누군가한테 가둘 건데, 누구한테 가둘 거냐면 div한테 가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하면 지금 이 div 안에다가 가두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자, 컨텐츠는 이제 1 필요 없어요. 자, RGB 쓴 다음에 저는 0,0,0,1. 자, 이렇게 하면 검정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투명도를 낮추게 되면 0.5 하면 뭐예요? 반투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0.3 주게 되면 조금 더 연해지겠죠. 왜냐면 투명도를 낮췄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이 0이면 참고로 0 생략 가능합니다. 0이면 0인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그럼 강사님 여기도 0이니까 요거 0 생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색깔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이거는 0이라고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는 요 녀석을 뭐 할 거냐면 아예 뭐 색상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이렇게 둔 다음에 얘네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필름이 지금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오퍼시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퍼시티. 자, 오퍼시티가 뭘까요? 투명도예요. 투명도. 자, 그러면 오퍼시티를 여러분들이 1을 주게 되면 얘는 뭐예요? 불투명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 0.5를 주게 되면 뭐예요? 반투명인 거예요. 반투명. 보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0을 주게 되면 아예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자, DIB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왜 가상 요소는 호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다? 투명도를 1로 높일 거예요. 1.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높여버리면 마우스를 올리자마자 필름이 이렇게 탁 하고 바로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은은한, 그러니까 페이드 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페이드 인과 같은 효과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뭘 줘야 되냐면, 자,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연 효과를 주고 싶은, 그러면 얘는 이제 변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속도? 그러니까 즉 오퍼시티가 0에서 1로 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고자 하는 녀석을 오퍼시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한 3S,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퍼시티가 0에서 1로 바뀌는데 몇 초 걸린다? 3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3초 걸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바뀌어요. 보이죠? 은은하게. 근데 3초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1초라고 해볼게요. 자, 1초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1초도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0.3초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러면 강사님 뭐 큰 티가 안 나는데요. 자, 이거 0.3초 지워볼게요. 그럼 어때요? 바로 나와버려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뭐 이걸 내가 0.3초 말고 0.5초로 줘도 돼요. 그래서 0.3에서 5초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은은하게 이런 식으로 지연 효과를 줘가지고 색상을 바뀌게끔 만들 수가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0이죠. 0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0.5초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필름은 이런 식으로 깔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할 거냐면 텍스트를 깔아줄 건데 중간에, 자, div 한 다음에 b4라고 쓰겠습니다. b4.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라고 쓴 다음에 1이라 써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이 여기 나오죠? 그죠? 1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요거를 뷰라고 쓰겠습니다. 뷰. 여러분 참고로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소문자로 썼어요. 나는 이제 소문자로 쓴 상태에서 얘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CSS 문법으로 대문자로 바꾸는 문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트랜스폼을 어퍼케이스가 뜻이 뭐예요? 대문자예요. 여러분들. 어퍼케이스로 바꾸게 되면, 자, 보이죠? 대문자로 바뀌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소문자로 뭔가를 다 써놨는데 그걸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이걸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다 하면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div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들을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시키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탑 50% 주면 되고, 레프트 50% 주면 되고, 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XY를 어떻게 주면 된다? 마이너스 50씩 주면 된다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50% 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를 어떻게? 마이너스 50%로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수직 수평이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줘도 되고,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어떻게 줘도 된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예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자체를 마이너스 50이라고 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준 거랑 이렇게 준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법입니다.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기다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한 2.5 REM이라 해가지고 좀 키워볼 건데, 자,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제가 이거 줄일 거예요. 일부러 보여준 건데. 자,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로, 컬러도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드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레드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자, 골드라 써볼까요? 더 안 보이네요. 블루가 좀 더 잘 보이려나? 자, 이게 잘 보이네요. 자, 보면 이렇게 줬는데, 자, 보세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필름이 지금 깔리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 지금 뷰가 어떻게 돼 있죠? 화면 뒤로 넘어가 있어요.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좀 구조를 알려드리면, 자,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에이세미를 어떻게 되냐면, 자, 바디 안에 일단 div가 있죠, 그죠? div가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 div가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div의 자식으로 뭐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죠. 그죠? 이미지. 아이고. 이미지를 우리가 깔아놨잖아요. 아이고. 이미지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미지. 얘가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있죠. 그죠? 현재 애프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포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비포는 이미지로 따지면 이미지의 형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자식이 아듯이 이렇게 구조를 봅시다. 지금 비포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의 형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는 여기기 때문에 이미지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뭐다? 얘가 div예요. div.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이미지라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인데 여러분들이 요 애프터하고 비포 애프터한테 뭘 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한테 지금 여기 깔려 있고 비포가 있는데 둘 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누가 맨 위로 올라온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div를 3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div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딱 줬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을까요? 그렇죠. 3번 요 녀석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나온 녀석이 레이어의 맨 위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샵 일러스트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딱 만들었던 레이어가 제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만들었죠? 그럼 비포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어디?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포하고 애프터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을 때 누가 지금 제일 위로 올라온 거라고요? 애프터가 제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비포가 깔려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여기 있지만 얘한테 여러분들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니까 이 녀석이 일단 어떻게 됐다? 이 녀석 자체가 여기 위로 올라온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이제 애프터가 되는 거고, AF라 쓸게요. 그 다음 얘가 이 파란색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순으로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비포가 뒤로 깔려 있으니까 이 비포를 끌어올리던지 아니면 애프터를 뒤로 올리던지 뒤로 내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비포를 위로 올리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Z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Z인덱스. 참고로 이 Z인덱스의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오토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이 Z인덱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레이어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레이어의 우선순위.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보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뭐 맨 앞으로 올릴 건지 뭐 맨 뒤로 내릴 건지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HTML CSS에서는 CSS의 Z인덱스라는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을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토가 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비포도 마찬가지고 애프터도 마찬가지고 다 기본값이 뭐다? 오토예요. 그러면 이걸 1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1로 주게 되면 얘가 자, 자, 이거를 더 올려볼게요. 1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올라온 건가? 자, 티가 안 나죠? Z 인덱스를 10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라온 게 맞네요.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Z 인덱스를 제가 안 줬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뒤에 가려져 있죠. 보이죠? 뷰가 지금 살짝 뒤로 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Z 인덱스를 뭐 10줄 필요도 없어요. 1만 줘도 어차피 다 기본값이 오토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Z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의 그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결정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 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뭐 할 거냐면 컬러를 여기다가 굳이 레드 말고 샵 FF 이런 식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보더 여기다가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을 10픽셀 15픽셀 이런 식으로 좀 주도록 하고요.
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1.5 REM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 보더도 마찬가지고 보더도 한 1픽셀, 2픽셀을 쓸게요. 솔리드라고만 적어줘도 어차피 컬러가 자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본 보더의 컬러는 커렌트 컬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기한테 반영되어 있는 컬러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얘한테 오퍼시티를 얘도 마찬가지로 0 줄 겁니다. 자, 0 주고 나서 DIV한테 뭐 한다? 얘한테 여기다가 호버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오퍼시티를 뭐 해라? 1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이렇게 하면 바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 뭐 쓴다? 트랜지션을 여기다가 부여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필름이 나오는 거 동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자, 근데 이제 가끔씩 강사님 그러면 트랜지션 자체를 호버했을 때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부여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네요? 똑같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마우스를 뗐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사라지죠. 그죠? 뷰가 지금 보면 마우스를 떼자마자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은하게 사라지게끔 만들려면 호버를 했을 때 트랜지션을 주는 게 아니라 호버하기 전인 요 녀석 같은 트랜지션을 줘야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하는 게 이렇게 되고 마우스를 뗐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사라지게끔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